2월 19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후 3시에 있죠. 과연 오늘 지규현 판사는 어떻게 내란 속의 윤석열을 단죄하게 될까요?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그 명절 연휴 끝나고 의원님 네. 처음 뵙는데요. 네, 네. 지역에 인사하실 때 시민들께서 의원님께 가장 어떤 얘기 많이 하시던가요? 당부 말씀? 뭐 우선 지역에는 좀 온기가 돌고 있어서 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대통령이 너무 잘하시니까 네. 당에서 잘 좀 뒷받침해줘라 의원들이 그 당부가 또 제일 많았습니다. 아, 좀 잘 도와줘라. 예, 대통령께서 그만 어쨌든, 싸워라. 예, 언론 개혁 그다음에 부동산도 네. 잡으려고 하시고. 그다음에 사법 개혁도 하시려는 큰 그렇죠. 큰 싸움을 하시는데 좀 의원들이 좀 잘 서포트해드리고 도와드려라 네. 그 당부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저도 이제 명절 사이에 취재해 보니까 네. 각 지역별로 제가 다 연락을 드렸거든요. 아, 의원님들한테. 네.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이제 그 주식 올라가서 너무 좋다. 주식, 예. 부동산 정책 일관성이 있어서 너무 좋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열심히 하는데 좀 당이 좀 도와줘라. 네, 네. 예. 쓸데없는 거 갖고 싸우지 마라.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으셨다고 네,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그 세계 정치학회라고 있는데요. 음. 세계 정치학회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렸다는 소식 의원님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오늘 아침 괜히 예, 설레는 예.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세계 모범이 되는 국민들이시고 네. 이렇게 두 번씩이나 두 번에 걸쳐서 불의한 정권을 바꿀 수 있는 네. 진짜 그죠? 군주 민수인가요? 예, 임금은 배에 불과하고 그렇습니다. 민심이 커다란 바닷물이다라고 하는 거를 직접 보여주신 국민들은 세계 어디에도 없지 않습니까? 네. 대단하신 국민들이십니다. 뭐 충분히 노벨 평화상을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으시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 두 번에 걸친 시민혁명을 할 네.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불의한 권력이 네. 대통령 권좌에 앉아서 네. 국민들의 충복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려고 그렇습니다. 했던 내란 속의 윤석열. 네, 네. 그냥 참을 수 없어서 온 국민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그 예. 밤에 그 그렇습니다. 응원봉 네. 들었던 거 아닙니까? 네. 바로 오늘 그 1심 선고가 네. 있는데요. 의원님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도착하시자마자 오늘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긴장이 됩니다. 판사님이셔가지고 네. 오늘 같은 날 판사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뭐 어떤 좀 그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죠. 예, 기도를. 다 개인적인 신앙에 따라서 기도를 하건 아, 그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목욕 재개를 하고 예. 이런 큰 사건은 본인도 이제 깨끗하게 네. 하고 다시 이제 천천히 돌아보죠. 그렇군요. 재판 기소부터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제가 뭐 어떤 마음을 했는지 그다음에 네. 자기 판결의 어떤 그 정당성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곱씹고 예. 그다음에 그 파급력 영향까지도 고민하는 예. 아마 불면의 밤 비슷하게 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규현 판사도 그랬을까요? 그랬겠죠. 워낙 큰 중요하고 사건이고.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건은 판사가 평생 동안 한 번 선고할까 말까 한 사건이고 판사들의 꿈은 예. 큰 사건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정의감, 철학을 갖다가 실현하고 싶은 것도 네. 판사들의 그런 꿈 중에 하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예. 사실 지기현이 소중한 기회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근데 너무 엉망으로 해버려갖고 예능 재판이라고 네, 이름이 네, 붙었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지규현 판사에 대한 이제 평판 뭐 네. 이렇게 세 평들을 수집해서 여러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예, 있는데 일단 유죄라고 판단을 하면 형이 엄청 세다. 네. 뭐 이런 그 동료 판사의 발언을 빌어서 기사를 쓰기도 했는데요. 의원님 주변에 법원에 많은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대체로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이제 지기현 판사가 내란에 대해서는 뭐 유죄를 선고하겠죠. 그건 네. 뭐 이미 앞서 비슷한 재판을 했던 판사들도 네, 그렇게 네,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양형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쉽게 말해서 이제 한덕수 쪽으로 가느냐, 네. 아니면 이상민 쪽으로 가느냐. 예.
그거는 좀 걱정이 됩니다. 아, 한덕수 쪽으로 가면 네. 사형이나 무기가 나올 것이고 예. 이상민 쪽으로 가면 뭐 징역 20년 정도 예. 감경을 해갖고 예.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한덕수 재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해서 네, 공소장 변경을 하라고 네, 특검에 요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재판 지휘를 하면서 공장 변경도 시켰죠. 예, 예. 그러면서 사실은 뭐랄까 재판의 모범 네. 뭐 이렇게 좀 국민들께 칭송을 받았던 그렇습니다. 반면 네. 이상민 재판 같은 경우에는 소위 얘기하는 그 다만 공포증 그렇죠. 네. 뭐 그 법리는 약간 헌법재판소에서 들었던 예, 그런 예. 쭉 얘기를 하다가 다만 네. 이러면서 이제 그냥 절반으로 확 깎아줘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길로 아니, 전망하세요? 일단은 이상민 장관 재판에 대한 그 판사는 네. 그 계엄의 전모를 이 내란의 전모를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어쨌건 윤석열이 수개고 그다음에 양날개가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고 네. 한 날개는 행안부 장관 이상민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군인들을 동원해서 예. 국회를 점거하고 의원들을 끌어내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일어날 뭐 민주시민들의 저항에 대해서 뭐 병력들을 예. 출동시켜서 예. 완전히 제압하려고 하는 그 한 날개고 네. 이상민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첫 번째가 경찰을 동원해서 예.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 예. 못 들어가게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언론 통제죠. 국민들이 실상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그 민주 쪽 공정한 언론을 하려고 하는 뭐 MBC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네. 경찰 병력이라든가 그렇죠. 보내서 단전단수 단전단수. 방송을 못하게 그렇습니다. 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12월 3일 내란 실패하고 나서 12월 4일 안가에 모여서 그렇습니다. 또 회동을 할 때 예. 이상민이가 자기가 주최한 거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 뭐 푸념을 했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12월 4일은 다시 한번 예. 소요 사태를 일으켜서 제2차 계엄을 하려고 하는 저는 의지가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소요 사태를 일으켜서 2차 계엄을 시도하려고 했던 모임이다. 네네. 왜냐하면 그때 노상원 씨가 아직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예. 노상원 씨가 원래 출동시키려고 했던 오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오비들이 오비들. 근데 그때 오비들 늦게까지 예, 안 어디 잡고 뭐 있었죠. 군비행장이라든가 맞습니다. 어디라든가 근데 폭파물 설치해서 예. 폭발라도 시켰으면 예. 이거를 또 그쵸. 북한 세력의 뭐 예, 준동이라든가 아니면 내부 그렇죠. 친북 세력에 그렇게 하면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프레임을 씌워서 제2차 계엄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 그런 거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거에도 직접 관여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네 번째가 또 있었는데 네 번째는 지자체에다가 네. 비상계엄 따르라고 지시를 내렸던 게 또 행안부 그쵸. 장관의 역할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 일부 국힘당 지자체 단체장들은 예. 거기에 따르려고 했고 그렇죠. 또 그랬기 때문에 예컨대 양양이라든가 고성 같은데 군인들이 진주해서 뭐 CCTV 나오는 센터를 다 접수를 네.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뭐 그런 등등의 그렇습니다. 축을 실제로 최근에 연계했던 보니까 행안부 장관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자체 문 잠그고 뭐 이래가지고 그랬죠. 예, 예. 그 고발당한 지자체장들도 있고 그렇지 있죠. 않습니까?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큰 축인데 어떻게 그 축한테 7년을 선고해 버리면 네. 그럼 김용현은 뭐 몇 년을 선고할 그러니까요. 것이며 예. 그러니까 이번 지기현이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한덕수 쪽으로 가느냐 이상민 쪽으로 가느냐가 큰 또 예. 기로라고 보여지고 예. 만약에 이상민 쪽으로 가버리면 이게 고등에 또 갈 거 아닙니까? 음. 그럼 양형에 대해서 이제 키높이를 할 텐데 네. 그러면 윤석열이 뭐 다 20년, 예. 뭐 김용현 15년 뭐 이런 식으로 예. 지금 이상민 재판을 맡았던 류경진 판사도 예. 최근에 그 골프채 뇌물 받았는데 무죄 받았던 이력이 드러나서 논란이 좀 됐어요. 그 이제 이징원 판사는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아시다시피 그 지규현 판사도 룸사롱 접대 의혹이 네. 여전히 살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막 이렇게 그 형을 깎아주고 이런 분들 보면 또 조금씩 다 이런 하자가 좀 있는 분. 네. 예, 원래 그래서 이제 형사 재판이 그런 근데 소문이라든가 예. 뭐 그런 것만 있어도 사실은 대기 발령하거나 교체를 해주거든요. 법원에서는. 법원에서요. 예. 근데 왜 이분들은 다 아니 그러니까 지기현도 사실 룸사롱 사진까지 찍혔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교체 안 했다는 것도 네. 말이 안 되고 원래 예. 처음부터 지기현은 전담 재판부의 그 전담이
식품보건 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 내란 재판을 몰아준 것도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거기 예. 윤석열뿐만 아니라 뭐 김용현 또 예. 노상원 아주 중요 인물들이 싹 다 거기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또 룸사롱 사진 나왔는데도 교체 안 한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제가 취재를 해보면 직위원이 난 이제 2년 했으니까 나는 이제 딴 거 할 거라고 형사 합의를 계속할 생각이 없었답니다. 예. 아, 근데 그래요. 작년에 계속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 자기도 다른 재판부로 가기를 가려고. 원했는데 네네. 넌 남아 이렇게 한 겁니까? 안 원래 보내줬다는 그 거죠. 3명의 대등 재판부에서 2명의 판사는 가고 직위원 판사만 남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란 이 사건 윤석열 사건이 배당이 됐던 거잖아요. 배당이 됐고 예. 그러면서 새로 들어온 그 배석 판사들이 되게 얼떨떨할 때 예. 3월달에 이제 윤석열을 구속 취소로 취소를 한 풀어준 거 거죠. 아닙니까? 예. 이게 쉽게 말해서 내가 다 재판하고 내가 다 봤어. 사실상 단독 재판부 따라와 예. 뭐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난 내내 1년 네. 내내 조이대 코트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를 했으나 뭐 하여간 지금 이 순간까지도 특별한 변경 사항은 없는 것 같고 네, 네. 이 상황에서 오늘을 저희가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긴장이 되는 거죠. 444일 만에 네, 네. 예, 404일 재판. 너무 오래 걸렸고요. 전 하다못해 전두환 노태우도 6개월 정도에 다 네. 그 재판이 예. 끝났는데 이게 뭐라고? 예. 예. 이게 의원님의 뭐라고 444일 동안이나? 촉으로 네. 직위원 판사는 한덕수 재판했던 이진관의 길을 가겠습니까? 이상민 재판했던 류경진의 길을 가겠습니까? 정말 어려운데요. 예. 어려운데 예. 저는 이진관의 길을 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들이 그렇게 재판부를 모독한 거는 저는 보다 처음입니다. 물론 직위원 판사 스타일이 약간 이제 MC 비슷하게 예,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본인도 엄청 긁혔을 것 같습니다. 예. 분노를 꾹꾹 그렇죠. 참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좀 화도 내고 그랬죠. 예. 왜냐하면 그 정도로 재판부를 모독한 피고인들이나 변호인들이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예. 두 번째는 윤석열이가 마지막에 최후 변론할 때 네. 90분 동안 하는데 대부분을 등 돌리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재판부를 방청색. 예. 예. 그러니까 방청석을 보고 방청석 카메라를 보고 예. 하더라고요. 예. 재판장에서 보면 예. 피고인이 판사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예. 사정을 해도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등 돌리고 저쪽 보고 얘기하면 예. 판사들은 좀 열받거든요. 어. 사람인지라 예. 저등 돌리고 아니 지금 판사한테 얘기를 해야지 등 돌리고 지금 뭡니까 자기 지지자들을 그렇습니다. 상대로 호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판사가 이 자식 이 자식 아무튼 이 피고인이 나를 무시하네 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에 직위원은 약간 감성적이거든요. 즉흥적인 면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반응을 할 것 같고 아하.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뭐 위에서 사인이 세게 온 거 아니냐 위에서?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 위에서 사인이라는 것은 역시 조이대 대법원장으로부터 어떤 사인을 받고 그냥 본인의 생각보다는 뭐, 위의 그렇죠. 요구에 따라서 그냥 수동적으로 움직일 가능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만약에 저기 이상민의 길을 가면 예.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판사도 사람인지라 예. 사실 피고인이라든가 변호인들 그런 태도를 보면 나중에 뭐 바로 면전에서는 얘기 안 하지만 꾹꾹 참았다가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거든요. 뭐 법정 태도 불량하고 그다음에 또 예. 범죄 사실에 대한 반성이 없고 윤석열 실제로 또 그렇게 그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기는 죄 없다라고 죄 하면서 없다. 필요했던 그렇죠. 뭐 나 같은 개몽령이다. 바보가 네, 뭐부터 또 시작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 뭐 누가 그러면서 하나 죽거나 다친 적이 그거를 있냐. 저쪽 보고 얘기하니까 예. 판사가 그러면은 중한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죠. 예. 뭐 등등을 살펴봐도 음. 중한형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역시 역사를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자기 이제 판결문은 영구 보존이거든요. 네. 기록들은 10년이면 폐기를 할 수 있지만 판결문은 영구 보존입니다. 예. 그 영구 보존에 자기의 이름을 써서 예. 판결을 내리는 건데 거기를 갖다가 어떤 외부의 압력이라든가 또 부탁 요청이라든가 네. 그런 거에 휘둘린다면 그는 판사도 아니죠. 저 영구 보존되는 판결문은 본인이 사망 이후에도 그럼요. 자자손손 대대로 자자손손이죠. 당시에 우리 직위원 판사님이 이런 판결을 네, 내렸다라고 네. 기록에 역사의 기록에 남는 역사의 건데 기록이 남죠. 만약에 여기서 뭐 무죄 주거나 공소 기각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이완용급으로 욕을 먹지 않을까요? 사심이 들어가면 진짜 이완용급의 예. 빌런이 되는 거죠. 이완용급의 빌런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네. 애써서 정상화를 만들어 놨는데 예. 사실 사법부라는 거는 최후의 마침표 도장을 찍는 역할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다 다시 뒷문을 열어준다. 음. 그래갖고 나라를 또 혼란스럽게 만든다. 예. 그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고 예. 그 판사가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보고요. 예. 공소기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음. 지금 이제 공소기각은 저는 안 되리라고 보는 게 네. 공수처의 수사권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음. 그거를 직권남용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윤석열의 이 행태를 보면 일단 국무회의 회의록을 위조 변조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문서 예. 위조. 예. 그 공수처법에 공문서 위조도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직권남용뿐 아니라 공문서 위조도 있고요. 예. 또 국정원법 위반도 있습니다. 음. 국정원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가면서 네. 동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홍장원한테 음흠. 의원들 체포할 때 도와줘라. 그렇죠. 예. 국정원법 위반도 예.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 문 부숴서라도 들고 나와라. 예. 실제로 특전사 그랬죠. 의원들이 예, 문 유리창 부쉈죠. 부시고 예. 들어가서 예. 또 윤석열의 지시를 따랐으면 진짜 국회 본회의장 문을 그렇죠. 깨트리고 들어가서 했을 거 아닙니까? 예. 또 거기에 수많은 임명들의 그렇습니다. 피해가 있을 예. 거고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 한 4가지 5가지 범죄가 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란이라는 두 글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직연이가 혹시라도 공소기각을 한다면 예. 이제 우리 법원에 예. 대는 소를 포함한다라는 법원은 있는데 예. 소는 대를 포함한다. 아. 포함하지 못한다라는 대는 반대. 소를 포함하는데 소는 대를 포함하지 못한다. 네, 그러니까 예. 직권남용죄가 있다 하더라도 예. 이건 작은 거 아니냐. 예. 내랑 같이 큰 거를 요 작은 거를 연결시켜서 수사를 하기는 예. 하지는 못한다라고 예. 그렇게 그런 논리로 할 수도 있겠다. 있겠네요. 예. 왜냐하면 라는- 내란은 큰 거고, 네, 네. 그죠? 그 뭐 지금 국정원법 위반이라든가 그 직권남용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내란에 비하면 소에 소니까 해당하니까. 소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대를 포함할 수 있겠느냐. 예. 그러니까 이제 대는 소를 포함한데 반대 해석으로 그렇게 논리를 구성하면 또 공소기각도 뭐 시킬 수는 있겠다 하지만 아이 설마 예, 그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다만 설마 네, 네. 이러다가 구속 취소가 돼가지고 예, 그렇진 않을 예, 겁니다. 그러면 파기환송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예, 저희가 예. 그런데 일단 국헌 목적의 내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진관 판사를 비롯해서 예. 많은 세 판사 번 나온 세 것 번이나 다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과연- 누구야 이연복 판사 예, 노상원 이연복 관련된 판사. 것부터 그렇죠. 맨 처음에 예, 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가깝다 불법이다. 거기는 그렇습니다. 불법이다가 나왔고 예. 그다음에 이진관 나왔고 예. 백대현 나왔고 예. 유경진까지 예, 4명이 연달아서 했기 예. 때문에 또 그 부장 판사들이 법원행정처 혹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어떻게 보면 또 조희대와 아주 가까운 예, 조희대를 전속 연구관도 있었고 아무튼 같이 모셨던 사람들이 그런 내란을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네. 그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폭동이었다라는 점은 직위원 판사도 따라갈 거다. 따라갈 거다. 예. 앞서 4명의 예. 예.